대국민 사과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병원에서 포착돼 건강 이상설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수 화양지구 경제자유구역 시행사인 통일교 계열의 일상해양산업이 복합관광단지 조성계획과 달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국 자본 투자 실적이 없어서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계 자료를 전해드립니다. 목회인 데이터 오늘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각종 기념일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이후 두문불출했던 이만희 교주가 한 병원에서 포착됐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최근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추정되면서 건강 이상설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유셉 기자입니다. 대국민 사과 이후 자취를 감췄던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병원에서 포착되며 건강 이상설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지난 4월 27일 국세청이 신천지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돌입하기 하루 전 경기도 과천 신천지 본부 인근에서 목격된 이후 병원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해당 병원은 가평군 소재의 통일교사나 HJ 매그놀리아 병원으로 이만희 교주가 지난 2월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던 병원입니다. 목격된 이만희 교주는 가벼운 점퍼 차림으로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에선 약간 다리를 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만희 할아버지 청진병원에서 퇴근하시네. 목격자 A씨는 지난 15일 가평 신천지 연수원 관계자가 도시락을 가지고 병원을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보고 수상히 여겼다며 현재 보호자가 아니면 병실에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관계자에게 이만희 교주가 입원해 있냐고 물어보자 바로 다음 날 오전 병원을 나섰다며 위치가 노출되자 병원을 퇴원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931년생으로 올해 90세가 된 이만희 교주의 건강 이상설은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신천지 2인자로 불리던 김남희 씨는 올해 초 과거 이만희 교주가 척추 협착증 증세로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2달간 극비에 입원했고 이후 광주 조선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병원 측은 이만희 교주의 입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일체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신천지 관계자는 이만희 총회장이 한 달 전쯤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 있지만 최근 입원 사실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공유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여수 화양지구 경제자유구역 시행사인 통일교 계열 일상해양산업이 복합관광단지 조성 계획과 달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국 자본 투자 실적이 없어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교 계열 일상해양산업이 화양지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사업을 맡은 후 인근 봉화산 정상에는 한때 참부모님 기도성지 봉화산이라는 선전물이 설치됐고 이 일대는 통일교 신도들의 성지순례 코스가 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일상의 관광단지 개발 사업 4년 연장안을 논의하는 주민 공청회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저희 마을에 일본에서 계시다가 여기 오신 분들이 많아요. 왜? 여기가 통일교 성지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교인들이 교주에가 계신 곳 여기는 성지고 여기 딱 한번 밟아본 게 자기들 소원이랍니다. 화양지구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 17년. 통일교 성지 조성은 고사하고 목적 사업인 복합관광단지 조성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확인 결과 일상 측은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구역 내 토지를 집중 매입해오다 2005년쯤부터 토지 매입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영농법인을 만들어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에 옥수수 등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피읍 영농법인은 원래 토지주였던 주민들에게 100평당 5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땅을 경작하도록 했습니다.
이 땅이 자기들이 예. 수년 전에 매수를 해가지고 예.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양파 재배, 옥수수 재배를 하고 매도했던 사람들한테 이 경작료를 받는다는 게 참 참 어이가 없죠. 법인 설립 시기도 수상쩍습니다. 피읍 영농법인은 지난 2007년, 그러니까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 기공식이 있던 2008년보다 한 해 전에 설립됩니다.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화양면 장수리 일대 2003년도 공시지가는 3.3제곱미터 기준 3,400원, 17년이 지난 지금 67,900원으로 20배나 넘게 뛰었습니다. 주민들은 통일교 측이 애초에 관광단지 조성 사업보다는 속칭 알박이로 불리는 부동산 투자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국가를 믿고 땅을 팔았거든요. 80%는 당시 그래도 그 시가가 조금 잘 받아졌겠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통일교 그 투기 세력들한테 당한 거죠, 한마디로. 일상 측은 당초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나 골프장과 통일교 연수원으로 사용되는 숙박시설이 전부며 외국 자본 투자 유치 실적도 전무합니다. 여수 화양지구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관계 당국도 이 문제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자부 관계자는 화양지구가 속한 경제자유구역청과 긴밀히 협조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정말 4년 연장을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지금 이렇게 민원도 많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고심하고 청하고도 이제 조율도 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2000년대 초반 통일교의 여수 진출을 반대해온 여수 지역 교계도 화양지구 경제자유구역 사업 연장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에 과감하게 해지를 하든지 다른 기업이 오는 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마 교계 입장이고 저의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양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 시행사인 일상 측은 얼마 전 주민공청회에서 부동산 투기나 특혜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통계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목회앤데이터 순서인데요. 오늘은 여러 기념일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국가지정 기념일 말고도 함께 챙기는 날들이 있잖아요. 네. 보통 무슨 데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곤 하는데 주요 기념일 어떤 게 있을까요? 나름의 의미가 있고 서로 간의 관계 개선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3대 데이가 무엇이냐고 질문해 봤더니요. 예. 발렌타인데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7%, 화이트데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 그다음에 빼빼로데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가 소위 그 3대 데이라고 저희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발렌타인데이는 2월 14일 날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고요. 그다음에 화이트데이는 3월 14일 날 남성이 여성에게 사탕을 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빼빼로데이는 11월 11일 날 친구 사이에 서로 감사하고 우정을 확인하는 의미로 빼빼로라는 과자를 주고받는 그런 날들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3대 데이를 모두 살펴보면 어떤 사랑과 우정을 확인하는 그런 날들을 주요한 그런 그 데이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념일을 주도하는 연령층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그 데이를 주도하는 층이 성별로 어떤 층이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남자가 44%, 여자가 48%로 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데이 문화를 더 많이 챙기고 주도한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네. 연령대로 보면 고등학생이 26%가 나오고요. 대학생이 24% 나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그러니까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많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30대로 넘어가면 3%로 갑자기 확 줄어듭니다. 네. 30대 이후에는 이런 대의를 주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30대가 되면서 일상생활에 파묻히고 그리고 일상생활이 바쁘면서 이런 대의를 챙길 만한 그런 여유가 없거나 혹은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대의를 챙길 그런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기 때문에 이런 대의 문화가 10대와 20대의 어떤 또래 문화로 그렇게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성과 10대에서 20대가 주로 연령층이다라고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대의 문화가 피로감을 주지도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의 문화가 우리나라의 그 유후죽순처럼 좀 많이 생긴다. 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80%입니다. 그리고 대의 마케팅 전성시대인 것 같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도 65%예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이용된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게 많은 대의로 인해서 점점 더 피곤해진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도 7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챙겨야 될 대의들이 많아지면서 그것을 이래 다 기억하고 챙기고 하는 게 상당한 피로감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대의 문화가 상업적이라는 의견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대의 문화가 상업적이다라고 하는 이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예. 대의 문화는 기업 판매상의 상업적인 목적일 뿐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4%였습니다. 네, 절반이네요. 네, 반면에 대의 문화는 친밀감을 주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가 43%, 한 10% 정도 이제 벌어지잖아요. 근데 두 가지 의견이 맞서고 있는 거죠. 네. 상업적이라는 의견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상업적 의견도 있고 또 그에 못지않게 한 40% 정도는 친밀감을 주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있는 이런 효과가 있다. 이런 응답을 보이고 있어서요. 대의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이런 상업적인 데에 많이 물들어 있다. 이런 인식도 꽤 높은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죠. 말씀하셨듯이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은 게 이런 기념일을 핑계 삼아서 친밀감을 높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의 문화를 통해서 주의와 소통의 계기가 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0%였고요. 관계를 돈독하게 해준다는 라는 응답 비율도 42%였고 이런 걸 통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좋게 해준다. 이런 응답도 한 45%가 있었습니다. 즉 대의 문화에서 상업적인 이런 요소만 빼면 대의 문화가 우리 인간관계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좋게 만들어주는데 큰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명 가운데 6명은 대의 문화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의를 이용한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 문제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념일 대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일상생활에 파묻혀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면 서로 간의 관계도 무덤덤해지고 이런 관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의 문화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덤덤해진 관계를 다시 되돌아보게 해주는 이런 각성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대의 문화가 이제 상업적으로 물들어 있고 상술로 물들어 있고 그리고 대의 문화에서 서로 주고받는 선물들이 점점 고가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부담도 많이 안고 있죠. 그래서 이런 폐해도 있고 문제점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대의 문화를 통해서 서로 간의 관계를 좋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성찰을 통해 가지고 대의 문화의 어떤 소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이 대의 문화를 서로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좀 많이 활용한다면 그렇게 재미나고 유쾌한 그런 삶을 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소비에만 치우쳐지지 않는다면은 대의 문화가 우리 관계의 윤활유로 잘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의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의 시민단체와 기독교단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인권위원회와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구경북 다음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 등 42개 시민단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차별금지법안 제2조 1항에 성별을 여성과 남성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명시한 것에 대해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을 명시한 헌법 제26조 1항을 근거로 들며
차별금지 법안이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장애와 나이, 성별 등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20개 가까이 제정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금천교회는 청주시의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2천만 원 상당의 라면 1,500박스를 기부했습니다. 청주 금천교회는 해마다 사랑의 쌀 나누기와 독거노인 반찬 지원, 연탄과 김장 나누기 등 다양한 기부 활동과 봉사 사역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지정하는 한국 기독교 사적의 옛 포항제일교회 건물이 선정됐습니다. 현재 포항소망교회 예배당인 옛 포항제일교회 건물은 경북에서 가장 먼저 3.1운동이 일어난 곳이며 6.25 전쟁 때는 폐허 속에서 교회 건물만 보존돼 뉴욕타임스의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밤까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 많은 비가 오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